오늘은 추억의 맛을 요리해볼까 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외식하러 나가자 해서 신나게 따라 나갔는데 도착한 곳은 식당이 아닌 호프집이었어요. 그곳에서 어머니는 시원한 생맥주, 저는 콜라 한 잔을 곁들이면서 여러 가지 안주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술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 음식들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됐어요. 대충 2004년쯤 시끌벅적한 호프집에서 생맥주나 과일 소주를 시켜놓고 안주도 여러 가지 주문해서 밤새 먹고 마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쯤에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 맛있는 녀석들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집에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호프집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주방이 아니라 홀 서빙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주방 실장님들이랑 급속도로 친해지면서 조리하는 과정도 보고 가끔 주방이 바쁘면 요리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이때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은 개뿔도 어려운 게 없구나 싶었습니다. 대부분이 완제품으로 나온 냉동식품을 튀기거나 구워서 샐러드로 그럴싸하게 모양만 잡으면 끝이었으니까요. 물론 수제로 정성 들여 만드는 메뉴들도 있긴 했습니다. 집집마다 레시피가 조금씩 다르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호프집에서 알바하던 당시의 레시피를 토대로 추억의 안주 메뉴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호프집에서 나오는 음식의 플레이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철판이나 냄비에 나오는 요리를 제외하면 모든 메뉴에 샐러드가 사이드로 딸려 나옵니다. 조금은 허전할 수도 있는 자리를 채워주면서 별거 아닌 메뉴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주방 실장님이 출근하면 가장 먼저 했던 게 이 샐러드 준비였습니다. 양상추를 큼직하게 뜯어놓고 양배추는 얇게 슬라이스, 색감을 주기 위해 피망도 채 썰어 놓고요. 차가운 물에 담궈뒀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접시에 샐러드 야채부터 담고 드레싱을 뿌리고 스위트콘, 후르츠 칵테일을 얹으면 기본적인 준비는 끝납니다. 방울토마토도 한두 개 포인트로 얹어줬던 것 같네요. 이 샐러드야말로 플레이팅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호프집에서 대표적으로 무조건 하나씩 시키는 메뉴 중 하나가 감자튀김인데요. 솔직히 정말 별거 없습니다. 냉동으로 나오는 감자를 기름에 튀겨서 소금 후추 간을 하고 샐러드를 플레이팅한 접시에 담아서 케첩과 함께 나가면 끝이니까요. 근데 업소용 냉동 감자 용량이 거의 인간 사료 수준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좁아터진 냉동고 자리만 차지하고 매일같이 튀김을 해먹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딱 먹을 만큼 생감자를 2개 정도 가져왔습니다. 집에서 생감자로 감자튀김을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시다면 대부분 똑같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감자의 전분을 빼고 수분을 제거해도 튀기고 나면 3분도 안 돼서 눅눅해지는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튀김용으로 적합한 감자는 수분이 적은 미국산 감자인데 우리나라 감자들은 대부분 수분이 많아서 튀김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나마 비슷한 품종이 우리나라 강원도산 감자인데 튀김 한번 하자고 강원도산을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자든 크리스피하게 만들어주는 매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잘 씻은 감자를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크기로 썰고 튀김가루를 고루 묻혀준 다음에 물에 살짝 담궜다 꺼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튀김가루에 버무려준 다음에 가루를 한번 탈탈 털어내고 기름에 튀겨줍니다. 이건 바삭한 크리스피 치킨을 만들 때 쓰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크리스피 치킨 옷을 입은 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4분에서 5분 정도 잘 튀겨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포슬포슬한 크리스피 감자튀김이 완성됩니다. 이걸 소금 후추로 간을 해준 다음 샐러드가 담긴 접시에 담으면 끝! 그냥 감자튀김인데 샐러드가 곁들여지는 거 하나만으로 뭔가 그럴싸해 보이죠? 모든 메뉴가 시종일관 이런 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메뉴로 넘어가자고요. 감자튀김과 더불어서 호프집 메뉴에 무조건 들어가 있는 음식이 이 케이준 치킨 샐러드입니다. 웬만하면 호불호가 갈리지도 않고 생각보다 라이트하게 먹을 수 있는 안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메뉴도 정말 별거 없습니다. 미리 준비한 샐러드 야채를 수북히 담고 허니 머스타드를 뿌린 다음에 냉동으로 나온 치킨 텐더를 튀겨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얹은 다음에 스위트콘이랑 후르츠 칵테일, 방울토마토를 얹어서 나가면 끝입니다. 어떤 집은 치킨 너겟을 튀겨서 얹어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날 이왕 튀김 기름도 올렸겠다, 튀김가루도 넉넉하겠다, 집에 있는 닭가슴살을 도톰하게 썰어서 아까 감자튀김처럼 가루 묻히고 물에 담그고 또 가루를 묻혀서 탁 털어낸 뒤에 5분 정도 튀긴 다음 샐러드에 얹어줬습니다. 슬슬 이제 그냥 냉동 제품을 사서 쓰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밥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은 소시지 야채볶음, 쏘야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메뉴인데요. 단짠 소스에 소시지와 아삭한 야채가 함께 볶아져 나오는 이 녀석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법한 맛입니다. 일단 양파와 피망을 큼직하게 깍둑 썰어 준비합니다. 이 야채를 얼마나 아삭하게 잘 볶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소스가 맛을 좌우합니다. 소스는 매우 간단합니다. 케첩 3큰술, 물엿 2큰술, 굴소스,
한 큰술, 그리고 핫소스를 취향에 맞춰서 넣고 잘 섞어주면 끝입니다. 굴소스가 만약 없다면 진간장 한 큰술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스위트콘을 같이 섞어주면 좀 더 풍성해지겠죠? 이제 비엔나 소시지를 기름을 두른 팬에 담고 불을 올립니다. 달궈진 팬에 소시지를 볶으면 소시지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천천히 불을 올려주면서 볶는 게 중요합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손질해둔 양파와 피망,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넣고 소금, 후추 간을 약간 해준 뒤에 센 불로 볶아줍니다. 야채의 겉부분이 노릇해졌다 싶을 때 소스를 넣고 한번 확 끓여주면 끝이 납니다. 접시에 담아서 나가도 되지만 역시 쏘야는 철판에 지글지글하면서 서빙돼야 더 맛깔나 보이는 것 같아요. 알록달록한 게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사실 이 돈가스는 알바하던 가게에 없던 메뉴인데 손님들이 계속 찾으셔서 나중에 추가했던 메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그냥 완제품으로 나온 냉동 돈가스를 튀겨서 시판 소스 데우고 얹은 뒤에 샐러드를 곁들여 나가면 끝입니다. 여기에 밥을 약간 곁들여 나가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양식 돈가스 메뉴가 완성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의 모든 메뉴가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대충 완제품으로 준비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수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얇은 돼지고기에 소금, 후추, 간을 하고 칼등으로 잘 두들겨 펴줍니다. 근데 큰일 났습니다. 돈가스는 기본적으로 고기를 밀가루, 계란, 빵가루를 순차적으로 입혀서 튀기는 게 정석인데 이날 집에 빵가루도 계란도 없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바본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운다는 느낌으로 또 크리스피 치킨을 만드는 방식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가루를 묻히고 물에 담그고 또 가루를 묻히고 털어서 5분 정도 튀겨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럴싸한 돈가스 비스무리한 게 나오는데 이거 단점이 있습니다. 맛은 괜찮은데 칼로 썰면 고기랑 튀김옷이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돈가스는 사서 드시는 걸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메뉴들 중에 가장 간단하고 레트로한 메뉴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의외로 매니아층이 꽤 많은 녀석이에요. 지금은 판매하는 업장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집에서 맛을 구현해보려다가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멕시칸 샐러드의 맛을 놓치는 이유는 레시피와 재료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오시죠. 정말 간단합니다. 큼직한 그릇이나 보울에 준비해둔 샐러드 야채를 담아줍니다. 그리고 햄을 가늘게 채 썰어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좋은 햄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저처럼 저는 1,000원짜리 마늘햄이나 김밥용 스모크햄 같은 걸 써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레트로한 맛이 납니다. 햄을 야채와 함께 담고 마요네즈를 4숟갈 정도 뿌려줍니다. 사실 4숟갈은 정량이고 더 뿌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뿌려줍니다. 1숟갈 듬뿍. 자,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재료가 잘 섞이게 버무려준 다음에 접시에 담고 스위트콘, 후르츠 칵테일을 얹은 뒤 방울토마토로 마무리합니다. 건포도나 땅콩을 추가로 뿌려주면 좀 더 풍성한 맛이 나요. 들어간 재료가 별거 없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추억을 소환하는 맛이랄까? 콘치즈는 보통 횟집에서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음식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왠지 술집 메뉴에 있으면 한 번쯤은 시켜 먹게 되는 마성의 술안주인 것 같아요. 실제로 라이브 방송 당일에 치킨과 돈가스를 제치고 가장 인기가 좋았던 메뉴가 이 콘치즈였거든요. 채팅창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자, 이제 콘치즈를 담을 사각 찰판을 먼저 준비합니다. 쏘야를 만들 때도 그렇고 대체 집에서 저딴 게 왜 자꾸 나오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주변에 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씩 얻어올 때도 있는데 보통 주방용품 파는 곳이나 인터넷에 찾아보면 저런 업소용 식기들 생각보다 구하기 쉽습니다. 음식을 담은 플레이트 하나로 감성을 담을 수 있다면 이런 덕질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일단 스위트콘 국물을 최대한 걸러서 5숟갈 정도 그릇에 담고 마요네즈를 2큰술 담아줍니다. 그리고 설탕을 1숟갈 넣어주는데 이거 마요네즈랑 설탕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이 정도는 남발을 해줘야 밖에서 사먹는 맛이 나니까요. 여기에 소금, 후추 간을 한 뒤에 잘 섞어준 다음 철판 위에 넓게 펴서 위에 피자 치즈를 뿌려줍니다. 보통 업소에서는 치즈를 정말 요 정도만 뿌려주는데 집에서 요리를 하면 뭐가 좋다? 내가 좋아하는 걸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 그냥 양껏 넣으세요. 눈치 보지 말고.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나 오븐 토스터에 치즈가 완전히 녹고 겉부분이 살짝 노릇해질 때까지만 구우면 끝입니다. 만약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가 없다면 철판 대신 작은 후라이팬에 콘치즈를 담고 뚜껑을 덮은 상태로 약한 불로 치즈가 녹을 때까지 구워주면 됩니다. 자, 꺼내볼까 오겨. 치즈를 양껏 넣으니까 철판에서 넘치네요. 이거 꿈의 비주얼 아닙니까? 완전 뜨거울 때 한입 해봅시다. 이 메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치킨은 당연히 맛있습니다.
근데 이 맛있는 치킨에 알싸한 마늘 소스가 듬뿍 뿌려진다면 맥주도 소주도 겁나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사심을 담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뼈가 있는 생닭으로 만들었지만 닭가슴살 사나운 게 더럽게 많이 남아서 순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닭가슴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 소금, 후추, 간을 미리 빡세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늘 치킨이니까 닭고기에도 마늘 맛이 배어들어야 하니까 간마늘을 한 숟갈 넣고 버무려줍니다. 사실 이렇게 버무리고 1시간 정도는 숙성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번 주물러서 간이 잘 배이게 해줍시다. 그리고 앞서 했듯이 닭고기를 튀김가루에 잘 버무리고 물에 살짝 담그고 다시 튀김가루에 버무린 뒤에 가루를 탁 털어준 뒤에 기름에 튀겨줍니다. 뼈닭이면 대충 11분에서 12분 튀겨야 하지만 이건 순살이니까 6분 정도 튀기면 충분합니다. 치킨을 튀기는 동안에 누가 영상 후원을 해줬는데 야 이거 뭔데 이렇게 신나냐? 치킨이 잘 튀겨지면 건져낸 뒤에 키친타올로 기름을 제거해주는 동안 소스를 만듭니다. 마늘 치킨이기 때문에 마늘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간마늘을 3숟갈 넣고 소금, 후추 간을 한 뒤에 약간의 고소함을 추가하기 위해서 깨를 부셔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늘 치킨 소스의 비결 중 하나는 물엿입니다. 물엿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숟갈이 들어갑니다. 많이 달지 않냐고요? 물엿이란 게 달긴 단데 많이 들어간다고 당도가 심하게 높아지거나 하진 않아요. 은은한 단맛이 유지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팍팍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치킨을 소스에 버무리고 샐러드가 담긴 접시에 담아주면 완성입니다. 단짠 미쳐버린 치킨에 알싸한 마늘이라니. 야 잠깐만 나 맥주 좀. 이번 메뉴는 정말 맛있고 스페셜한 메뉴지만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아마 적잖게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호프집에서 알바하던 당시에 최고 인기 메뉴였는데 철판 위에 치즈 김치 볶음밥이 올려져 있고 또 그 위에 모듬 소세지가 올라가서 식사 겸 술안주로 아주 좋은 녀석이었습니다. 일단 김치볶음밥부터 만들겠습니다. 제가 알바하던 업장은 샐러드 준비도 중요했지만 김치를 미리 볶아두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부대찌개 등등 볶은 김치가 있으면 메뉴 뺄 때 정말 편하거든요. 저는 편의점 볶은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대파를 잘라 넣고 밥을 한 공기 담아줍니다. 그리고 진간장 2큰술, 고춧가루 1숟갈, 마무리로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비벼줍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건 볶음밥이 아니라 김치 비빔밥이 아닌가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녀석은 곧 철판 볶음밥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밥이 준비됐으면 소세지를 전자레인지에 따끈따끈하게 데운 다음 철판이나 팬에 버터나 마가린을 녹인 뒤에 소시지를 약한 불로 천천히 구워줍니다. 아, 칼집을 안 냈더니 소세지가 터졌네요. 이런 식으로 노릇하게 구워낸 소세지를 잠시 덜어내고 아까 믹스해둔 밥을 철판 위에 얇게 펴가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피자치즈를 얹고 약한 불로 천천히 지글지글 익혀주면 치즈가 녹으면서 밥이 팬에 살짝 눌어붙기 시작해요. 이게 볶음밥에 풍미를 내주는 거죠. 치즈가 다 녹았다면 구워진 소세지를 얹고 바비큐 소스를 뿌리면 끝납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간단한 레시피가 있는데 저 철판을 불 위에 올리지 않고 김치밥이랑 치즈랑 소세지까지 한꺼번에 올린 뒤에 200도 오븐에 4분 정도 구워주면 완성입니다. 실제로 제가 일했던 곳에서는 이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볶음밥이 아닌데 볶음밥이 되는 매직. 지금까지 보여드린 메뉴들이 다 간단하지만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녀석들이었는데 이 녀석은 진짜 강력합니다. 보통 호프집 하면은 튀김류를 많이들 드시는데 한때 뭐 웰빙 시대라고 해가지고 오븐구이나 전기구이 치킨이 인기를 많이 끌었었어요. 아니 건강 생각할 거면 일단 술을 어쨌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오븐구이 치킨을 해보자 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오븐구이 치킨은요 조리 시간이 최소 20분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나 전문점이 아닌 이상 호프집 안주의 생명은 뭐다? 조리 시간이 짧아야 한다. 그래서 선택한 차선책이 이 훈제치킨이었어요. 어차피 다 익어서 나오는 햄 같은 녀석이라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4분에서 5분 정도 데우기만 하면 끝이니까요. 저는 이때 당시 큰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가 없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4분 정도 데우고 팬에 노릇하게 구워줬습니다. 그리고 이 닭을 데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름과 육즙이 있는데 여기에 채 썰어둔 양파와 피망을 잘 볶아주면 야채에서 감칠맛이 살아나요. 그리고 이 녀석들을 철판에 올려준 다음 살짝 팬을 달궈서 뜨거운 상태로 샐러드와 함께 서빙하면 끝이 납니다. 이거 그때 한 16,000원 받았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은 추억의 호프집 메뉴 9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잠시 추억에 잠긴 분들도 계실 테고 조리 과정에서 조금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업계의 레시피를 대공개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든 영상은 아닙니다. 그저 저의 어린 시절과 20대를 함께했던 술안주들을 추억해보고 싶었어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살찌워 드리겠습니다.